21장 발표를 하게 된 이명수입니다. 네, 21장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상을 가진 죄수에 대한 집중적인 비파사나 몽상 수련. 미국의 사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그 범죄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국가인데요. 통계로 보니까 2010년 말 기준으로 해서 226만 6,800명, 이 인구는 그 거주 성인 인구의 0.7%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릴 때그 상처를 받는 외상은 성인기에 범죄 개입 가능성을 증가를 시키는데, 그 조사를 해보니 그 죄수들이 높은 비율로 그 수감 전에 아동 학대 그리고 기타 외상의 피해자였고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교도소는 수감자들한테는 그 악명이 높은 폭력과 외상의 집합소였다고 합니다. 이 중서부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남성의 무려 54%, 절반이 넘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성의 28%가 그 현재 시설에서 강간을 당한다고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믿기지 않는 통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제 교도소 중에서 소수의 교도소만이 정신건강, 그 수감자들을 위한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그 수감자들의 단순적인 그 외상과 그리고 PTS,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도소에 갔다 견학이나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있으면서 우리 교수님이 상담하러 이제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사실 교도소 한번 갔다 왔습니다. 네, 저 교도소에 이제 그 일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교도관. 맞습니다. 교도관으로 잠깐 갔다가 아이쿠 여기 내가 일할 곳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손발 들고 거의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도소의 그 문화를 보면 그 수감되어 있는 남성들이 박탈, 복종, 위협이 가득한 환경에 살아가는데요. 저는 처음에 교도소에 갔을 때 교도소에 가면 등발도 막 이런 사람들이 특히 충성 감호소에 제가 있었는데 아주 그 전국에서 각지로 이렇게 한 사람들 이렇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쳐다볼까 이런 생각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거기에는 남자로서의 어떤 그 강함 이런 것들이 사실 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정서적으로 사실 이렇게 많이 자기의 어떤 권위, 위신 이런 것들이 다 뭉개집니다. 그리고 이제 폭력 행위도 일어나요. 그래서 그 속에서 또 이렇게 조직이나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이제 그 우선순위가 되고, 거기 또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범죄자들 수감 서열 중에 가면 이제 조용하게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사형이고요. 또 그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쪽에 좀 이렇게 같이 있어야지 자기가 보호를 받고 이렇게 해서 신입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놀랬던 것은 나는 단순히 시험 합격해서 위해서 교도관을 가지만 그 어마무시한 폭력과 범죄 조직 가진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사실 가보니까 교도 범죄인들은 교도관한테 꼼짝을 못해요. 눈도 잘 못 쳐다봐요. 그리고 이제 이 때문에 내가 이제 이게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좀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게 있고, 교도소의 그 생활을 보면 상당히 뭐 이게 좀 단순해요. 그냥 거기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다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을 하고 밥 먹고 자고 뭐 그냥 우리가 그때서 봤을 때는 그런 생활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는 그 수인들끼리의 갈등과 경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만약에 수인으로 들어간다면은 아마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맛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바깥에 있는 그동안에 봤을 때는 그냥 관리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 또한 그동안들한테 보이거나 이렇게 하면 자기들도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돕고 살아가게 되고, 심지어는 그 중에 있는 수감자들은 교도관의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뭐 가정 심부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좀 자유롭게 이렇게 대우를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디스 호먼이라는 사람이 외상과 회복이라는 어떤 그런 저서에서 외상으로부터 회복하는 3단계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핵심 가지는 안정의 수립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뭐 사람이 신체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생각이 많이 일어난다든가 각성이 많이 된다든가, 또 침투적 증상, 뭐 우리가 자신한테 계속 이제 내리는 어떤 편집적인 그런 현상을 이렇게 감수하는 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뭐 일단 이게 안정이 확보가 돼야 무엇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 다음에는 개인이 환경에 대한 통제를 얻는 것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는 완전한 피난처의 제공과 관계의 육성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이 뭐 단순히 내가 그냥 낫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같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또 환경과의 그런 맥락 내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립이 되어가지고는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외상의 회복인데요. 공식 목줄 치료를 하거나 또는 외상 정보에 입각해서 대화 치료를 통해 가지고 외상 소재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을 포함합니다. 처음은 이 치료가 실제로 외상의 기억을 이렇게 바꾼대요. 그래서 생존자의 지워야 될 만한 잊어버리고 지워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고, 그 또한 나의 삶의 이야기에 통합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실제로 외상 회복과 신체 감각들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은 불완전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우리가 그런 과거들을 정리를 하고 미래로 전진하고 세상을 다시 찾는 과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조사를 한 반데르 콜크와 동료들의 얘기에 가면은 내담자들을 돕는 것을 포함하는 목표에 대해서 과거에 사로잡힌 것에서 벗어나 차후에 감정적으로 각성되는 자극을 외상의 기반으로 해석하고 현재에 완전히 몰두하며 현재의 시급한 일들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강렬한 감정적 경험의 기억을 인내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은 회복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외상정보에 입각한 교정치료인데요. 외상정보에 입각한 교정치료는 안정과 회복, 재활을 촉진하는 것으로 교도소의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인력과 행정 개인 모델로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험과 실증적인 예비 데이터를 보니까 교도소 내에서 적합하게 설계된 10주짜리 그룹 비파사나 명상 수행을 했을 때 이것이 안전하고 잠재적으로 효과적이고
1단계, 2단계 외상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외상 치료로서 영상 수행이 재수에 대한 영향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마인드풀니스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마음챙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팔리어 고대 번호인가 봐요. 그래서 사띠 들어보셨나요? 사띠. 네. 예. 깨달음이죠. 그리고 이제 산스크리트어의 사마띠, 이렇게 각성에 들었을 때 사마띠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의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고대 불교에서 붓다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이 바사라 명상을 이제 하였고 사람들한테 접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현대적으로 카바질이라는 학자가 마음챙김으로서 이제 현대적으로 이렇게 현대적으로 이렇게 전환한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윗바사나의 정의를 보면 교수님 늘 또 얘기하지만 매 순간 전개되는 경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경험이 들어왔을 때 저거는 내 과거에 어땠어, 저땠어, 좋아 이런 것들이 아니고 판단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알아차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적인 마음챙김 기반 명상 수행이 경험의 회피를 줄여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경험 회피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재수환자를 보면 안 좋았던 기억들이나 이런 것들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마약이나 어떤 도피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챙김 중재는 매 순간의 경험에 대한 비판적 수용을 증진함으로써 내적 경험과 외적 경험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제한할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심리학과 비파사나 명상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불교 심리학에서 세 가지 본질적인 교리들이 있는데요. 첫째, 감각 인상과 정신적 사건은 일시적이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것은 발생하고 소멸하고 저절시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감각 인상이나 정신적 사건의 감정에 대한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 어떤 반응을 보면 새가 지저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새가 우는구나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새가 노래를 한다 이런 분도 있고 새가 수다를 떤다 이런 분도 있죠. 그래서 새는 그냥 지저귀일 뿐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감각 인상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에 대한 습관적 반응 그리고 그런 고통을 초래한 과정에 대한 알아차림의 결을 얘기합니다. 비파사나는 뒤에 또 나오겠지만 딱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식하고 느끼는 겁니다. 감각 인상과 정신적인 사건은 자아라고 부를 수 있는 지속적인 별개의 존재를 포함하거나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 나라는 거에서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좋다 나쁘다를 이제 판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 비파사나에서는 개별적인 자아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이 불교 심리학의 핵심 통찰은 보통과 증상이 훈련된 수련을 통해서 감소될 수 있으며 제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딱 보면 우리가 수많은 고통과 고통과 과거의 경험, 힘든 일들에 대해서 많이 아파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감소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제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비파사나는 김연아 선생님이 그 구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빅바사나의 적용. 아니, 그 위에 거. 네, 빅바사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대로 보는 것을 뜻한다. 예,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이제 핵심인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그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빅바사나의 그 적용을 보면 이제 미국에 있는 엘라베마주의 그 최대 보안 교도소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그 윌리엄 E. 도널드슨이라는 이제 교도소에서 이 교도소에는 1,500명 정도 수감자들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이 대부분이 흉악 범죄자고 장기 복역수들인데요. 2002년도에 엘라베마 고정국에서 도널드슨에서 10일간의 고행카 빅바사나 과정을 위해 수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비 연구 결과와 두 수감자의 승차라는 챕터가 나오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016년도 이후에 그 10일간의 빅바사나 과정이 도널드슨에서 1년에 4번 제공이 되었고요. 2012년 가을까지 19번의 과정이 열렸는데 550명의 수감자들이 10일간의 프로그램을 이제 완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 빅바사나 명상 그룹과 또 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효과를 알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 예비 연구에서 자기보고식을 채택을 했네요. 그래서 이전에 그 11 프로그램을 포함한 명상 경험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비교 참여자들에 비해 더 높은 마음 챙김을 발견을 했다라는 결과를 얻어냈고요. 둘째는 마음 챙김에서 명상 후에 그 직접적인 개선을 발견했다. 셋째는 그 피정 2년 후 정서적 알아차림의 더 높은 수준을 발견했다. 피정이라는 거는 좀 가톨릭에 보면 지금 피정의 집도 있고 이렇게 수련하고 기도하는 집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론과 시사점을 얘기 드리면 그 올바른 조건을 교도할 때 교도소는 전통적인 명상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에 수업 때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명상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걸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뭐 해야 될 일도 있고 특단히 하기 어려운데 이 교도소에서는 모든 것이 통제에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일간의 그 명상 프로그램에서 일부 수감자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인도와 미국의 여러 교도소에서 사용되어 왔고, 여러 가지 잠재적 혜택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교도소는요, 외상 수감자 또는 직원에 있어 거칠고 과잉 남성성이 넘치고 폭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지만 매일 수감자들이 그 스스로의 내부에서 직면하는 극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고통 덕분에 그 내적 해방에 대한 심오한 갈망과 자기 변화에 대한 강한 전념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참고로 이제 제가 짧게 느낀 바에 의하면은 수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보면 사실은 아무 그냥 뭐라 할까요? 분명히 그들 밖에서 했던 활동이나 이런 거 보면 안에서는 그들의 어떤 특징이 나와야 되는데 그 속에서는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이 무뎌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수면 하늘로 깔아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거기서는 있잖아요. 쉽게 정해진 일들에 대해서 일도 하고 하면서 잘 돌아가요. 그런데 오히려 밖에 나오게 되면 좋은 환경이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이 그 사람한테 내면적인 갈등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진짜로 자기의 어떤 마음을 바라보고 훈련을 통해서 옛날에는 교도소를 감옥이라고 불렀거든요. 지금은 교도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화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교수님이 가서 이렇게 협의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도 하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직접이고 내면적인 데에서 변화가 왔을 때 그들이 밖에 나와서도 그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보면 저는 이렇게 왜 나왔냐면
교도관들이 이제 폭력을 또 행사해요.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폭력적인 데 있으면 같이 좀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모든 수감자가 이런 뭐 영상치료에 준비가 되어 있거나 의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전통적인 명상 수행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른 또 중재와 기술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좀 사실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르지만 우리가 병원도 보면 제가 병원에서도 있어봤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정신병원에도 있어봤는데 그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약을 줘요. 약을 주면 어때요? 아무리 막 날뛰는 사람도 속 찾아가 파란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공격성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훈련을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 기술 훈련이나 바깥에 나가서 하는 훈련도 하고 심리 상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수감자들의 경우에는 비파사나 명상은 일반적으로 현재 교도소 환경에는 좀 시도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렇죠. 과거의 어떤 아픈 기억들을 이제 떠올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통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비파사나를 통했을 때는 그 기억들의 처리와 통합을 포함해서 외상 회복의 1단계와 2단계를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부처님의 2500년 전에 비파사나 명상이 현재 시점에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표현하지 못할 사람도 있고 언젠가 표현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사회에 나가실 때 잘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이 되고 있다 라고 이 21장에서 얘기한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